제가 오늘 들릴 곳은 메가 돈키호테 신세카이점입니다. 돈키호테는 일반 돈키호테와 메가 돈키호테로 나눠지는데요. 메가 돈키호테는 규모가 좀 더 크고 식품이나 생활용품까지 취급하는 매장입니다. 제가 방문한 신세카이점은 오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하는 매장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일본 여행을 오면 저도 오늘 그랬지만 저녁 일정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돈키호테에 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이것보다는 오전에 방문하는 걸 추천합니다. 저녁에는 관광객들이 몰려서 계산대와 특히 면세 카운터 대기줄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기다리는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의약품 같은 거 많이 사야 되는데 늦은 밤에는 약 종류를 구매하지 못하게 막아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낮 시간에 방문하는 게 사람도 더 적고 쇼핑하기도 더 편합니다. 면세는 세금 제외하고 금액 기준 5,500엔 이상을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에 나눠서 돈키호테에서 사기보다는 큰 매장에 방문해서 한 번에 필요한 물건을 싹 모아서 사는 편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돈키호테는 지점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번화가 쪽에 있는 매장은 같은 제품도 조금 더 비싼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화장품이나 의약품은 마츠모토 키요시 같은 드럭스토어가 더 저렴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드럭스토어에서 살 것들을 한번 사고 거기서 못 산 것들과 돈키호테에서만 있는 물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마지막에 구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에 가면 돈키호테 플러스 친구를 추가하면 외국인들 전용 할인 쿠폰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면세 할인에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방문하기 전에 미리 다운받아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로 식품 코너 쪽에는 도라고 적혀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가타카나 도가 돈키호테 첫 번째 글자거든요. 이거는 PB 브랜드, 즉 돈키호테의 자체 브랜드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이마트의 노브랜드 같은 건데요. 중간 유통 마진을 줄여서 가격이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여기는 렌즈 코너인데요. 돈키호테에 미용 렌즈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들어와 있어서 다들 많이 사가는 제품인데 여기서는 디자인만 고르는 곳이어가지고 제품은 직원한테 가져가서 찾아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 있는 다양한 렌즈 샘플들 중에서 디자인을 보고 고른 다음에 여기 있는 샘플지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가서 계산대 근처 아니면 이 렌즈 코너 근처에 렌즈를 찾아주는 창구가 써 있거든요. 보면 알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거기 직원한테 주고 도수를 말하면 제품으로 갖다 줍니다. 제가 본 중에는 여기 르세라핌 채원님이 모델인 이 렌즈가 데일리로 쓰기에 좋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안나수이나 비비안 웨스트우드도 일본 브랜드니까 여기서 사가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브 레이님이 추천한 렌즈도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무늬가 있는데 막상 끼면은 잘 도드라지지 않는 디자인이라서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렌즈는 직경이 아주 부담스럽게 큰 디자인도 종종 있으니까 직경을 꼭 확인해서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단 여기 있는 유명한 코세 메이크업 픽서 이런 것들은 낱개로도 팔고 이렇게 서너 개씩 세트 상품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묶여 있다 하면은 손꼽히는 인기 제품이라는 뜻이고 한국인들이 뭐 쓸어 담아가는 제품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올의 선미스트 이것도 진짜 좋은 제품이라서 저도 사온 것인데 이거는 한국에서도 올리브영 가면은 인기 제품이라 팔긴 하지만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본에서 사오는 걸 추천합니다.
비올의 쿨링 스프레이, 요것도 여름에 일본 여행을 왔다면 필수템이긴 한데 문제는 텍스프리를 받으면은 일본을 나갈 때까지 포장을 뜯을 수가 없는 게 원칙이라서 당장 쓸 제품이라면 텍스프리를 안 하고 사겠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유명한 제니 엉덩이 비누의 여름 버전으로 새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애초에 그 핑크색 요거 제니 엉덩이 비누 그 자체도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서 굳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에는 복숭아 향 제품들이 유독 많은데 대체로 좀 인공적인 복숭아 향이기 때문에 한국인 기준으로는 좀 호불호가 갈릴 향이긴 하거든요. 이게 어떤 향이냐면 한국인 기준으로는 한 10년 전쯤에 유행했던 더 페이스 샵에 케이스가 복숭아 모양의 있는 핸드크림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는 향기이고 미국인 기준으로는 베네피트에서 팔던 바디밤에서 나는 그 향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트와이스 나연이 쓰는 눈밑 애교살 섀도우로 유명한 제품인데요. 요즘 애교살 메이크업이 다시 되돌아와서 디폴트 값이 됐으니까 요거를 다시 사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옛날에 쓰던 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가지고 하나 사려고요. 그리고 세잔 하이라이터인데요. 이거는 일본이 이런 하이라이터 계열을 잘 만들어서 이 세잔 하이라이터가 그 디올 하이라이터랑 거의 광이 비슷한 정도로 난다 그래가지고 한번 봤는데 요거를 한번 사보려고요. 그리고 요것도 유명한 캔메이크 하이라이터 요즘 엄청 뜬 신상품인데 요게 블루빔이어가지고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너무 아이시한 블루광이라서 저한테도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요거는 사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아이라이너 코너인데요. 아이라이너 중에서는 예전부터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요 러브 라이너, 이게 명불허전이라서 요걸 사갈 건데 근데 사실 요즘 한국 다이소에도 리퀴드 라이너 다 잘 나와가지고 근데 그 중에는 보통 브라운이나 블랙 요 정도 컬러만 고를 수가 있거든요. 요 러브 라이너는 컬러가 아주 디테일하게 다양하게 여러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중에서 블랙하고 브라운 사이 회갈색 계열로 모카 그레이 색깔 하나랑 다크 브라운 컬러 하나 요렇게 두 가지를 사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카라 리무버인데 저 인기 제품이라서 올리브영에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12,000원 정도 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펜이 진짜 많은 마스크팩인데 이게 부담 없이 쓰기 좋은 제품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담아보는 그런 팩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하다 파우더 요것도 인기 많은데 베이크드 파우더 느낌으로 이렇게 눌러서 바르는 건데 순한 약용 제품이라서 바르고 자도 상관없을 정도로 순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블랙헤드 지워주는 거라고 해서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한번 찾아서 사봤고요.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너무 유명해진 스위사의 제품인데 이거 가루로 된 뜯어서 한 번씩 쓸 수 있는 클렌징 폼 제품인데요. 이거는 사실 여기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면세점에서 다 깔려 있는데 면세점에서 세일하면 뭐 50%할 때도 있고 엄청 세일 많이 해줘서 거기서 사는 게 훨씬 싸서 거기서 사갖고 오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기가 많은 큐렐 제품인데 스프레이로 된 로션이에요. 이게 성분도 순하고 그리고 스프레이 형식으로 로션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씻고 나서 온몸을 그냥 한 번에 슉 뿌리면 돼서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찾던 건데 이게 요즘에 진짜 인기가 많은 도브 스크럽이거든요. 이게 그 나연 캐리어템 중에서 이 도지마 롤 향이 나오면서 이게 엄청 붐업이 됐었는데 그 도지마 롤 같은 스페셜한 향들은 그 시즌에만 나오는 거라서 사실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스테디한 향 중에서 저는 금목서 향을 사고 싶어서 그거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금목서 향이 제일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런지 지금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중에서 금목서 향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헤어 제품들인데요. 요 피노 헤어팩 있는 데가 헤어 제품들 모여있는 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그만큼 인기 제품이어가지고 거의 벽처럼 쌓여있거든요.
제가 사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게 아니고 이 아이템인데요. 이게 뭐냐면 승무원들이 쓰는 아이템으로 유명해진 건데 그 머리를 이렇게 싹 올려서 머리 묶을 때 이 잔머리나 이런 것들을 이걸로 한번 싹 지나가주면은 그걸 딱 붙여주는 왁스 같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거 워낙에 유명한 보라색 헤어스프레이 하나 사고요. 그리고 이게 요즘에 진짜 많이 사가는 헤어 오일이거든요. 이 우르리스 헤어 오일인데 이게 색깔별로 향이 조금씩 다 다르고 용도도 조금씩 달라요. 근데 아마 인기가 많은 향은 제가 알기론 보라색인데 저도 보라색이 제일 좋아가지고 보라색하고 저는 요 다음으로는 좀 시원한 이 파란색 아쿠아 향도 좋았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이나 보라색 이 중에서 저는 보라색을 먼저 하나 사봤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리필용 팩도 팔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 보면은 요 오르리스 헤어오일 말고 다른 거 사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요 허니 요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진짜 사람들이 많이 사고 인기 좋은 제품입니다. 이거는 요 발 뒤꿈치에다가 문지르는 거거든요. 제가 건성이다 보니까 겨울이나 이럴 때 되면 발 뒤꿈치가 건조하기 때문에 이걸 쓰면 그렇게 좋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어가지고 요거 하나 사고요. 그리고 이건 뭐 워낙에 유명한 휴족 시간인데 이제는 한국에 올리브영에도 세일할 때 사면 올리브영이 더 싸고요. 그리고 한국에도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데 엄청 많이 묶어놓고 싸게 팔기 때문에 사실 일본에서 이제 무겁게 들고 올 필요까지는 없고 이 제품들 아니면 신제품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사보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미토리라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얼룩 제거제라서 하나 사봤고요. 요거는 마스카라처럼 생겼는데 이게 헤어에다 쓰는 거예요. 잔머리나 이 묶었을 때 여기 귀 옆에 있는 머리 이런 거는 조금 어느 정도 모여줘야 예쁘잖아요. 그럴 때 요거를 쓱 지나가주면 되는 제품입니다. 특히 앞머리 있는 사람들은 요거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두꺼운데?
두꺼워서. I know you talk. I know you talk. The whole jumpsuit, right? Yes, yes. From here. From here, from here. Yes, I want to buy it. Yes. Yes, yes. I saw. 저는 쇼핑한 것들을 호텔에다가 넣어놓고 다시 나왔고 도톤보리에 있는 라멘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글리코상도 지나서 갈 예정이고요. 그 전에 돈키호테 도톤보리점이 먼저 있는데 돈키호테 도톤보리점은 멀리서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건물 외벽에 노란색 타원형 관람차가 크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사람이 진짜 많은데 비가 오는 데다가 지금 새벽 시간이라서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런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거 있나 빠르게 한번 쓱 보고 나오려고요. 여기는 건물이 좁고 높아서 명동이나 홍대에 있는 다이소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을 이동하면서 쇼핑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대표 관광지에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행용 기념품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오사카 도톤보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글리코상은 1935년에 처음 설치된 이후에 여러 차례의 교체를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마스코트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러너는 글리코라는 과자의 광고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글리코는 한 알에 300m라는 광고 문구를 내세웠는데 과자 한 알로 300m를 달릴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얻는다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육상 선수의 모습을 간판으로 만들게 되었고 지금도 두 팔을 벌린 포즈가 승리와 건강을 상징하는 글리코의 대표 이미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사카를 방문하면 누구나 여기 앞에서 한 번쯤 인증사진을 남기는 대표적인 포토스팟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메누와 토모아레라는 토리파이탄 라멘을 파는 곳인데요. 이 라멘집은 조금 찾기가 어려운 데에 있는데 라멘집 여러 개가 쭉 일렬로 모여있는 골목 안쪽에 있습니다. 구글 맵을 찾다가 워낙 특이하고 숨겨진 맛집이라는 평이 많기도 하고 도톤보리 근처라서 새벽에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곳이라서 모든 일정을 끝내고 들릴 수 있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가게는 정말 작고 오래됐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한 5자리 정도 되는 의자에 앉으면 QR코드로 주문을 할 수 있어서 일본어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한국말 설명을 보고 주문을 넣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멘은 뽀얀 닭국물 라멘이라서 닭게장이나 닭백숙 같은 좀 진한 닭국물에다가 두껍고 쫄깃쫄깃한 면발이 들어가서 익숙하기도 하면서 어딘가 독특한 그런 맛이었어요. 확실히 한국에서는 먹어본 적이 없는 일본 라멘이었습니다. 가게 자체가 아무래도 깔끔하고 청결하기는 애초에 어려운 구조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이 근처에 오면 또 생각날 것 같은 그런 맛이었어요.